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한겨레 신문이 재밌는 단독 보도를 오늘 아침에 했던데 잊고 있었던 김진태 지사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경원 대표의 해임 기사를 공유하면서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라고 명태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기사 보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가 그 피고인 윤석열을 아련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누가 그리고 끝나고 백불했습니까? 누가 수호하려고 했습니까? 본인도 이런 기사 보면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 대표를 출마하려고 했고 그 직전에 본인이 맡았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그 기후환경 대사직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잘려요. 그렇죠. 쫓겨났죠 사실상. 너 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해임 기사를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거고 명태균 씨가 도지사님 화이팅 뭐 이런 것을 그 같이 서로 이제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가 당시는 이제 야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할까 말까 이제 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하던 때니까 당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거잖아요. 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겠냐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이 김진태 그 도지사 출마를 확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증거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원래 경쟁이 황상무 이제 칼상무, 칼상무 신인사회 수석이 되고 나서는 핵칼 테러 발언으로 결국은 맞습니다. 자진 사퇴하게 되었던 그 인물인데요. KBS 앵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인사가 되게 유력하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었는데 김진태 지금 지사가 단식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상황을 뒤집어 버렸는데 그 안에 결국은 김 여사의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추측하게 하는 정황들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직 출마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때도 여의도에서 참 많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반농담 비슷하게 나경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사이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정말 추측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추측이 정말 카더라가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연관지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설 연휴 기간에 그 명태균 씨 면회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황금폰에 쫄아서 아마도 계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 황금폰에 담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대로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심중까지 헤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 전국에서 내란 전국에서도 키맨은 역시 김건희다.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번번이 좌절하고 있고 어제 제가 이제 비상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용이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상목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또 재의결했을 때 국민의힘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이제 그 확인이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진실의 일단만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그래야만 이 특검의 이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차분하고 천천히 이 내란 정국은 정권 교체 이후에나 확실하게 진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얘기도 해요. 아마도 대선 전국에서 테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고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법원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근데 아마 그 양태가 테러로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좀 요구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작년 1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정파적인 싸움으로 뭔가 이어지면서 그 사건의 엄중함을 우리가 좀 덜 다루고 갔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서부법원 폭동을 보면서 좀 더 다시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정신에 대한 테러를 겪었고요. 이것은 충분히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파적으로 그때 뭐 헬기 논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좀 잘못됐는지를 다시금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긴장해야 되는 게 지금 극우 세력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가 집회 양태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들도 배신자예요. 만약에 이 대선 국면에서 탄핵이 되고 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들도 이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전광훈 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된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두 군데를 갑니다. 아침에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그 동부구치소 그리고 오후에 2시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피고인을 만나러 직접 가서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나오니까 구치소로 직접 가서 조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둘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안 나오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회의 공간 한 곳을 털어가지고 회의장을 마련했다. 근데 아마 한두 시간 정도 이따가 이제 오긴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정작 당사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홍장원 차장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딴 데 쳐다보고 오늘 막 그 스케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자기가 싫어하면 그 안 쳐다봐. 각자마다 이제 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하다 보면 앵글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윤석열 피청구인 측 대리인하고 윤석열 함께 비추는데 저는 볼 때 윤석열 얼굴 확대해서 봅니다.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스케치가 기자들마다 제각각이던데 어떤 분들은 뭐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홍장원 차장이 증언할 때 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 계속 거려요. 맞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해.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고 불편한 느낌을 굉장히 맞아요. 주거든요. 한 번씩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홍장원 1차장과의 주고받는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좀 해가지고 보여주길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손에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마치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는 바로 그 자세로 눈을 꽉 감고 홍장원 잊지 않겠어. 아니 그리고 그게 또 행위 특성을 보게 되는 건데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시계줄을 한 번씩 만져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보니까.